이슈 투데이. 네, 금요일 이슈 투데이에서는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입니다. 네. 이번 주 일요일에 드디어 오스카 시상식이 열리는 날입니다. 네, 이제 그렇죠. 헐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제 96회 시상식이 열리게 되겠는데 좀 작품상부터 조금 한 번씩 짚어볼까요? 네, 네. 이제 드디어 이제 오스카 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지고 네. 있죠. 그동안 네. 저희가 한 2개월 동안 오스카 좀 노래를 불렀었는데 작품상 후보가 10작품이나 됩니다. 근데 네. 여러분들은 몇 작품이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아메리칸 픽션이라든지 아나토미 오브 폴 그리고 이제 저희가 다 알고 있는 바비 영화 그리고 The Holdover라는 영화도 있고요. Killers of the Flower Moon, Maestro, Oppenheimer, Past Lives 그리고 Poor Things, The Zone of Interest 이렇게 해서 10편의 작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좀 다양하죠. 네. 왜냐하면 에시안 색채가 들어가 있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던 Past Lives도 있고요. 네. 그리고 뭐 Anatomy of a Fall 같은 경우에도 외국어 영화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데 재미가 있고 장르 면에서도 굉장히 되게 다양해요. 네. 네. 뭐 예를 들어서 Past Lives는 아시다시피 로맨틱한 그런 영화라면 Poor Thing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엽기적인 어떤 드라마 이제 이런 거를 좀 판타지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오펜하이머는 역사물이지 않습니까? 네. 네. 또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바비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상업 영화의 장르의 최고봉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좀 골라보는 재미가 있을 텐데 몇 분이나 몇 작품이나 보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서도 네 이번 주말에도요 여러분들 극장을 좀 찾아가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넷플릭스에서 몇 작품도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캐치업 하셔가지고 보시면 아카데미 시상식을 보는데 내가 응원하는 작품 뭐 이런 게 이야기가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로 여쭤볼게요. 네. 우리 문선영 씨가 생각할 때 이것이 작품상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작품은 무엇이고 아하. 그렇지만은 상품은 이 작품상은 이 영화한테 돌아갈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뭡니까? 이 질문 항상 매년 하시거든요.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말 제가 차 타고 오면서 그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작품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작품이 이제 저 개인적인 취향이라는 아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영화사 쪽으로 정말 잘 만들었다 이런 작품들이 2023년도에 나왔다라는 것이 고맙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작품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좀 길이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건 저는 Poor Things예요. Poor Things. 네, 그거는 정말 센세이션한데 여러분들 이제 극과 극이죠 반응이 네. 뭐 이런 영화가 다 있어라든지 저는 영화사 쪽으로 이런 영화들이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하지만 이번에 받을 것 같은 작품은 아마 우리 최영호 앵커님께서는 별로 동의하지 않으시겠지만 오펜하이머가 오펜하이머겠죠. 뭐.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네. 대작 소리를 들으니까. 네. 자 그렇다면 네. 오펜하이머를 연출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감독상을 받게 될까요?라는 질문과 더불어서 그렇죠. 감독상 후보에는 누가 올라가 있습니까? 결론적으로는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오펜하이머의 크리스토퍼 놀란이 받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분위기상으로 봤을 네. 때 너무나 압도적으로 지금 오펜하이머하고 크리스토퍼 놀란이 이제 뭐 지배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반면에 그 감독상 후보로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저는 마틴 스콜세지가 좀 안타깝기는 해요. 네. 노익장을 과신을 하긴 했지만 좀 너무나 뭐라 그럴까요? 기력이 좀 달렸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Killers of the Flower Moon도 있고요. 그리고 네. 아까 말씀드린 Poor Things의 요르고스 란티모 감독도 있고 그리고 뭐 The Zone of Interest의 조나단 글레이저 그리고 Anatomy of a Fall의 주스틴 트리에 이제 프랑스 감독이죠. 이렇게 좀 작게 올라왔는데 압도적으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 이 이제 받을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혹시라도 이변이 일어나게 된다면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이 혹시라도 기회가 있지 포어텍스의 않을까. 감독. 네네. 이제 크리스 감독인데 워낙에 잘 헐리우드에 입성을 잘한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많은 뭐 예를 들어서 도그투스라든지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매니아층이 미국층에 있긴 있었지만 그리고 워낙에 헐리우드 배우들이 같이 일하고 싶은 감독이기도 해요. 네. 굉장히 정말 획기적인 감독인데 이 Poor Things를 가지고 굉장히 잘 리시브가 됐다. 헐리우드에서 이 감독의 작품에 대해서
기아리만큼 이상하지만 흥미롭다. 내가 배우라면 저 감독과 같이 일을 해보고 싶다라는 감독으로 잘 등극이 된 감독이죠. 우리나라의 봉준호 감독님 같은 경우이죠. 봉준호 감독님도 헐리우드 배우들이 같이 일하고 싶은 감독, 애시안 감독으로 이제 손꼽는 감독인데 그렇게 잘 자리를 잡게 됐다라는 의미에서 만약에 이변이 일어난다면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이 거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라도 네. 말이죠. 네. 이번에 감독상으로 예를 들어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아니고 다른 감독이 받았다. 네. 그럼 작품상은 바뀌지 않겠어요? 작품상까지요? 저희 너무나 희망이 너무 크지 않을까. 그런데 지금 우리 최호 앵커님은 오펜하이머를 주고 싶지 않으셔가지고. 아니 근데 요즘은 감독상과 작품상이 같이 가는 경우가 그렇죠. 좀 그 정도밖에 예.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그죠? 일단 작품상 자체가 그 오펜하이머를 받게 된다면 저는 크리스토퍼 놀란이 받을 감독상 받을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오펜하이머가 워낙에 이제 지배적이고 지금 압도적으로 이제 인기가 끌고 있는데 말이야. 사실은 작품상보다는 감독상으로서의 더 위가 높거든요. 그렇죠. 가능성이. 네. 그런데 만약에 작품상을 받아버렸다. 어. 그럼 감독상은 당연히 크리스토퍼 놀란이 받을 근데 수 이제 있다는 문제는 거죠. 뭐예요? 감독상이 먼저 발표가 되잖아요. 근데 지금 아메리칸 픽션도 너무 약하고요. 네. 아나토미 오브 폴이라든지 저는 푸어 띵스가 받았으면 좋겠지만 이걸 못 당해낼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일요일 날 보십시다. 예, 네, 손꼽아서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나무주연, 나무주연. 여우주연상인데 여우주연부터 좀 그럴까요? 보죠. 아무래도 네. 여성부터 우리가 가야 오늘 되니까.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여성부터 가야 됩니다. 네. 아네트 베닝 너무 좋아하시죠? 좋아요. 너무 아름다웠던 배우이고 지금도 아름답습니다. 네. 나즈라는 작품으로 이번에 여우주연상 후보에 올랐는데요.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노익장을 과시하시는 여배우들이 실제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좋죠. 그리고 산드라 필러라는 아나토미 오브 폴이라는 그 배우도 있고요. 그리고 마이스트로에서 캐리 멀리건이 지금 후보에 올라와 있고 네. 폴 띵스의 엠마 스톤 정말 러블리합니다. 올라와 있는데 킬러스 오브 더 플라워 문 여러분들 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그리고 또 그 마틴 스콜세지 감독에서 릴리 글라스톤이 이번에 후보에 올라왔거든요. 네. 근데 그녀의 연기가 사실은 좀 눈물겨울 만큼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잘 소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네. 또 그녀가 아니었으면 이 캐릭터를 연기했을까라는 의문들도 많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릴리 글라스톤이 아마 이번에 여우주연상 후보로 강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지 않는가. 네. 많은 분들이 표를 던졌을 거라고 보고요. 이 배우가 또 인디언계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유색 인종에 네. 속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릴리 글라스톤의 이변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러면 저는 엠마 스톤이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분이 받게 될 거고 하지만 뭐 아네트 베닝이라든지 다른 그 여배우들의 이름이 거론된다라는 건 영예로운 거죠. 오히려 마에스트로의 캐리 멀리건 같은 경우가 조금은 약했어요. 연기가 생각보다. 그래서 워낙에 베이비돌 정말 귀여운 네. 얼굴의 페이스에 너무 나약하게 이제 그려졌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릴리 글라스톤 아니면 이변이 일어나게 되면 엠마 스톤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번에 싶습니다. 릴리 글래스톤이 상을 받게 된다면은 오스카상에서 최초로 인디언계 배우가 상을 받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라 그러셨어요? 인디언 인디언. 계통의 여성 배우로서는 처음으로 상을 받게 돼서 그런 역사적인 거를 한번 기록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죠. 릴리 글래드스톤이 상을 받았으면 사실 좋겠습니다. 60년, 70년대만 그러니까 50년, 60년대만 하더라도 네.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전부 다 서부극에서 그렇죠. 이제 그렇게 나왔던 네. 거였잖아요. 그리고 나서 획기적인 그려졌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늑대와 춤을 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의 이제 그런 인물들이 나왔는데 네. 실제로 아시다시피 그런 서부에서도 여성 주인공들은 백인 여성이었었어요. 맞아요. 백인 여성들이 어떻게 이제 그 고난을 겪게 되는가 뭐 이제 이러한 이야기들이었는데 이번에 릴리 글라스톤이 이렇게 주목받게 된 거에만으로도 사실은 큰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겠죠. 네.
자, 다음에는 남우주연상 후보 짚어보죠. 네, 남우주연상. 별로 재미없습니다. 남우주연상. 정말 재미없어요. 왜냐하면 마에스트로의 브래들리 쿠퍼가 네. 일단은 올라와 있고요. 연기 진짜 놀랍게 잘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 배우의 끝은 어디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게 했던 그 작품이에요.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보이죠. 네. 그래서 굉장한 연기력을 좀 보여줬고 그 다음에 러스네 콜맨 도밍고가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또 홀드오버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인디 영화계에 그야말로 지금은 이제 벌써 대부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폴 지오마디가 또 올라와 있고 오펜하이머의 킬리언 머피 그리고 아메리칸 픽션의 제프리 라이스인데요. 제프리 라이스는 이제 블랙 아메리칸 쪽이고요. 네. 그리고 그 오펜하이머의 킬리언 머피는 아일랜드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네. 배우라기보다는 아일랜드 이제 쪽의 출신인데 예. 후보는 이제 이렇게 되지만 지금 오펜하이머, 킬리언 머피가 지금 많이 이야기가 되고 글쎄 있거든요. 예. 네, 뭐 연기 잘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 배우가 그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그 약간의 미우수 같은 역할을 해요. 벌써 6작품을 같이 했어요. 처음에 등장했던 영화는 그 영국의 데니 보일 감독의 28 Days라는 그 좀비 영화에서 데뷔를 했는데 그 이후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작품에 계속 등장을 하죠. 배트맨 시리즈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오펜하이머를 통해서 이제 정점을 찍었다라고 봐야 되는데 뭐 연기가 그러니까 원래 그 마스크 자체가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호감이 가거나 친근감이 가는 그런 얼굴은 아니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옛날식 표현으로 보면 뭐 성격파 배우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마스크를 가지고 있는데 그냥 일단은 폼이 나요. 그죠? 폼이 나요. 그리고 오히려 그 현대극과 시대극 모두에 잘 어울리는 그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 배우이기 때문에 네. 브래들리 쿠퍼가 아쉽긴 합니다만서도 킬리언 머피의 그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 저는 그냥 디저브하다. 뭐 받을 수 아니 근데 있겠다. 오펜하이머에서 연기 잘했어요. 네네. 네, 연기는 정말 상당히 좋았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감독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출연 배우진은 굉장히 좋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어떻게 나올지 이틀 뒤 일요일 저녁 4시입니다. 채널 7에서 중계되는 아카데미 시상식 여러분들 꼭 보시고 또 작품상들 이러한 이제 수상작들이 발표가 되고 나면은 월요일 아침에 저희가 다시 한번 모시고 또 네.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문화평론가 문선영 씨와 함께했습니다.